기억. 기억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기억일지라도 그 기억과 흡사한 것을 현실로 불러내게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으로 기억한다면 그 기억의 이미지에 맞춰서 그를 재창조하는 것이고 나아가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인식되는 것입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개선된 모습으로 마음속에서 재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의 사람으로 새롭게 마음속에서 창조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진실한 형상이라. 다음 이야기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그 증거의 열매를 현실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전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기 위해 보스턴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거지가 배가 고프다면서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진 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했지만 그 거지에게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아까 그 사람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저를 다시 멈춰 세우더니 또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제가 어렵사리 주었던 돈이 그렇게 쓰였다는 것에 저는 분노했고 그래서 다시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마다 양심이 계속 찔렸습니다. 심지어 제 위가 아플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죠. 그렇다고 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멈춰 세우고는 배가 많이 고프니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한 오랜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거부했는데도 그 남자는 상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제 개를 칭찬해 주면서 뉴욕에서 스페니어를 기르고 있는 가족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양심이 정말로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이 장면을 제가 원하는 것으로 다시 만들자고 결심했죠. 그래서 그대로 서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장면을 다르게 불러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제 개를 칭찬하면서 말을 붙이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이렇게 말하도록 상상했습니다. 젊은이, 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자리를 얻었네. 하지만 여태까지는 계속 일거리가 없어서 오늘 밤은 정말 배가 고프네. 이런 부탁을 하긴 정말 싫지만 지금 먹을 것이 정말 절실하네. 상상 속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상상 속의 $5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상 속에서 불러온 장면으로 제가 느끼고 있던 죄책감과 고통이 곧장 사라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통해 상상 속의 행동이 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요구하는 것을 제가 그에게 줄 수 있고 상상 속의 행동에 믿음을 유지해서 그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을 때 4개월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제 개를 칭찬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강아지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나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네. 그런데 예전에 자네에게 돈을 좀 달라고 부탁했었네. 그때 자네는 고맙게도 거절했었지. 내가
고맙게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네가 그때 나에게 돈을 줬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돈을 구걸하고 다녔을 거네. 지금은 그렇게 구걸하지 않고 바로 내일 아침에 시작되는 일자리를 구했네. 더군다나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존감도 되찾았네. 4개월 전쯤 상상 속에서 그가 직업을 구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앞에 육신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만족감이 들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더군요. 나에겐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그대에게 주더라. 사도행전 3장 6절. 그 어떤 것도 버려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구원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이 바로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잃은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은 죄인을 동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동정해야 하는가? 그 사람의 예전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자리 잡아야 될 그 모습입니다. 다른 이에 대하여 지금 모습보다 더 나쁘지 않게 상상한다면 그는 점점 더 훌륭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 후 정신을 실천하는 상상하는 자입니다. 다른 이에 대해 새로운 모습으로 상상한다면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상상하는 것은 도덕주의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응당 받아야 할 대접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속박된 자들을 가두던 감옥에서 해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기억 속에 남겨두지 말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꾸며야 합니다. 상상에는 창조의 힘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 사람을 더 나아가게 하거나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그 방향이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쉽고 신속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하고 불꽃도 사라져버린 듯한 석탄도 단지 그것을 약간만 뒤집어 놓으면 빛과 불꽃을 다시 갖는다. 다음 이야기는 상상이 반지를 만들고 남편을 만들고 게다가 사람들을 중국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친하지 않고 어머니 또한 남편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63세이신데 32년을 이혼한 채로 혼자서 보냈기에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다소 긴장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 같은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 나이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저에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시내를 벗어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인데 하나를 덧붙이자면 어머니가 시내가 아닌 중국으로 가시는 것, 이런 소망을 제 안에 진득하게 묻어두고는
상상 속의 드라마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느낌을 받고 원하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여성이었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안정되어 있고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가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모습의 시어머니를 보려 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는데 수개월 전에 만났던 친구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홀아비가 되셨고 나이는 시어머니와 같은 데다가 재정적으로도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마음에 들었고 두 분이 서로 좋아하는 것이 제 눈에 확실히 보였기에 묘한 흥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왼쪽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고 시어머니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감탄하면서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두 분을 맞이하러 나갔을 때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 분은 2주가 지나 결혼을 했고 그 후로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난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계시고 새 아버님이 우리 집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 시어머니는 중국으로 이민 간 것처럼 느꼈습니다. 행동에 저항하는 의지와 행동을 바꾸려는 결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꾼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하지만 행동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창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반복만을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상의 패턴 너머에는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기억은 소망처럼 낮에 꾸는 꿈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낮의 악몽으로 만드십니까? 기억을 낮에 꾸는 꿈처럼 대해서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에 맞춰 꿈을 만들어낼 때에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RK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그들의 능력을 뺏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꿨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가짐은 하나의 현실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투자 회사 같은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의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친구에게는 연말에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적당한 이자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자를 치르는 것을 미룬 채 한 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요구대로 해주었는데 한 달이 지나가고도 여전히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 빌린 돈이 있어서 20일 안에 친구가 빌린 돈을 다 갚아야만 이 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인데 했다면 이미 한참 전에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법적인 방법을 택하는 대신 선생님께서 타인에게서 그들의 능력을 빼앗지 말라는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빼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일에 걸쳐 하나의 장면을 상상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던 주문들이 친구에게 밀려와서 이제 완전히 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주문을 받았고 게다가 큰 계약도 하나 성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려준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갚을 수 있고 이미 그 돈들을 저에게 다 부졌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하는 것의 열쇠는 상상하는 것과 상상 속에서 머무는 것 사이에 구별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마음속의 것들만이 오직 현실이라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진실한 형상이더라.